꽁지야 타로 봐줘.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있을 확실한 경사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우선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행맨,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는데요. 1번 분들한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은 조금 외골수 성향이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라든, 그리고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를 결국에는 인정하고 외길을 가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과 잘 통합되기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표가 돼야 되는 사람인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일을 잘 못하고 내가 대표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 분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사실 내가 내 능력으로 조금 더 참으면은 조금 더 벌 수 있더라도 그래도 그냥 혼자 프리랜서형으로 살아가신다든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못해, 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어 라는 그 생각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난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그냥 감수하고 깔고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회생활, 조직생활, 뭐 인간관계 면에서도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남들 다 하는 건데, 남들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못할까, 내가 이상한 걸까, 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또 카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1번 분들 본인이 이제 상급자, 윗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편해진다. 애초에 좀 그런 상하관계, 가별관계에 놓여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돈을 뿌려주는 이미지예요. 동전을. 그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의 구도가 명확해요. 단비를 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번 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제야 이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해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껏 뭐 예를 들어 안 되는 거에 계속 머리를 내밀고 내가 더 부족해서 뭔가 그렇다, 뭔가 좀 더 있으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노력 문제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야 애초에 이 문제는 그럴 필요조차, 그렇게 노력을, 시간을 쏟을 필요조차 없는 거였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살면 됐었는데 하고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도 있어 보여요. 지금 템퍼런스, 그러니까 인내에 대한 카드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재도전 많이 하신 분들? 근데 그 재도전에서 약간 좀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밀려나고 진짜 이제 문턱 앞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험이 많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주변에서 일본 분들을 볼 때는 오히려 진짜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아 정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일본 분들은 자기가 쌓아온 인사이트 자체는 충분한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남한테 가르쳐 줄 정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 그치만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원하는 트로피는 받지 못했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의 경사는 뭔가 독립적인 생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독립적인 생활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1인으로 밀고 나가는 거, 뭐 회사에 이렇게 귀속이 되거나 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좀 나의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면 또 일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대중적인 분야를 노려볼 것도 얘기가 되는데요. 작품 활동하는 것도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그런 것도 그냥 순수 예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업 쪽으로 가신다든지 웹툰을 그린다든지 웹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오히려 이제 인기를 끄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오히려 어떤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이 딱 있고 뭔가 틀에 박힌 이미지를 추구하는 곳일수록 일본 분들은 약간 사이드로 밀려나기가 쉬워 보이는데요. 그게 일본 분들이 가진 1인으로서의 파급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너무 튀어버리면 원래 그룹 활동이 안 되잖아요. 솔로로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돌 하나를 꾸린다고 쳐도, 뭐 가수 팀 하나를 꾸린다고 쳐도 일본 분들은 이렇게 못해서 밀려난다기보다는 너무 튀어서 안 넣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애들 색을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비유를 하면 따지고 보면 일본 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데뷔를 못하다가 난 진짜 실력이 없나 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이제 솔로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다른 애들이 받쳐줄 필요가 없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제야 이거 알았다 이렇게 좀 차원이 넓어지시는 생각이 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소원부적 마고삼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금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은 카드예요. 힘이 강해요.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 은, 동 이렇게 있으면 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파급력이 세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외에 제가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들 때 금으로 만들 때 예쁜 게 있고 은으로 했을 때 또 예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일반 분들한테 지금 자신 고유의 1순위적 매력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방식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 마고삼신은 뭔가 재물, 돈, 조금 이렇게 파이가 큰 것들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 커리어가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크게 갖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까쯤에 뭐 상업적으로 더 괜찮으시다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분들은 명예를 쫓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명예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명예를 쫓는 게 더 나으신 분들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운 자체도 일본 분들은 이제 그냥 명예운이 아니라 재물과 관련한 명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운, 그리고 대중적으로 내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운? 그런 게 더 크세요. 제가 아까 이제 전형성, 뭔가 좀 틀에 박힌 이미지 이거를 오히려 경계하자고 말했는데 그쪽으로 편입되려고 하면 일본 분들이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행맨 카드 자체가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을 보고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오히려 좀 안 좋게 봐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시각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말보다 이상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니까 일본 분들은 거기에 편입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오히려 본인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그러니까 애초에 좀 감수성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 더분,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애초에 사색이 짙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많은 영감이 발휘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창작하고 하는 일로도 수학을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 생각, 발상, 관점을 타인한테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일도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더 큰 판으로 넓혀가라, 그래야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본 분들한테 다가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꺼내서 보여주는 거 모두를 좀 존중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수확을 낼 수 있는 삶, 내가 즐거움을 느끼며 작업하는 것들이 곧 나의 경제활동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완즈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미지로 보면은 위에서 이게 밑에 애들을 다 찍어 누르는 이미지예요.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이렇게 팡팡 쳐요.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팍팍 찍어 눌러요. 나한텐 그만큼의 힘이 있어요. 올라오는 애들을 다 찍어 누르고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사회생활을 만약에 하신다면 뭔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총 책임을 맡거나 이렇게 뭐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데 앉아있는 게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1인 기업, 프리랜서형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카드가 이어서 바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데 리드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리더가 되세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세요 라고 말하지만 일반 분들은 이미 그냥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역할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가든 리더 역할을 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상하관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수평으로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거나 뭐 상대방이 나를 항상 어렵게 본다거나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본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일반 분들은 오히려 이 리더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상하관계, 자기가 상급자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과 지낼 때 더 잘 지낼 수 있다. 뭔가 트러블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한테 추가로 이제 전해지는 메시지는, 일본 분들이 뭐 창작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프리랜서형으로 활동을 하시더라도요. 사업 같은 걸 벌리지 않더라도요. 본인이 그리고 뭐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요. 자기한테 이렇게 배우러 오고 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강생이라고 해야겠죠. 제자. 그 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걔네를 그냥 또 이렇게 아우르고 내가 포섭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사실 막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 누구 가르치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강의 제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큰 판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오히려 전형적인데 고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객관화가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과연 그렇게 큰 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뭐 레드오션인데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일본 분들은 또 경쟁의 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아까쯤에 제가 이제 인내력에 대한 카드를 얘기했었는데, 일본 분들 그동안 쌓아온 과정에서 사실 사람하고 겨루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험이 있었고,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나약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웬만해서 안 꺾인다 그러거든요. 이게 막 진짜 공부 같은 것도 처음에 초반에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는 것보다 그냥 똑같은 속도로 계속 하는 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맨날 하는 사람. 근데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자기 습관이 돼버렸어요. 숨 쉬듯이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막 밑에 올라오는 애들을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고 내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경쟁에서 이제 선두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도, 일본 분들이 단지 그냥 뭐 재능충? 뭐 그런 거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 재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존형으로 만들어 온 재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고 또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것을 유지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거 생각이 나는데, 뭔가 순위권에 올라야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랭킹에 올라야 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상위권에 들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다면은 일본 분들은 그 상위권에 들 수 있다라고 또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판이 클수록 또 바닥이 없잖아요. 정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못 버는 사람은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잘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뭔가 중간에 있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그 순위에서 언급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막 금, 은, 동 얘기한 것처럼 금 안에서도 제일 좀 예쁜 금 이렇게 분야가 명확하게 장르화되면서도 안에서 순위가 딱 꼽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일본 분들 무엇보다 좀 개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다 같이 이렇게 단체로 잘해야지만 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냥 내 여유 시간 아니면 밤에 좀 늦게 자서 밤에 활동하는 그런 시간 안에 내 머리를 비상하게 깨워서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일본 분들이 맞을 경사와 연관돼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일본 분들 야, 나는 항상 좀 우울해. 나는 좀 축 처져 있어. 나는 비관적이야. 난 부정적이야. 난 맨날 혼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과 고립성이 나한테는 되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일본 분들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힘으로 1인으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되어서 사회생활하며 회사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늘 협업하면서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이 조금 기복이 있고 한 것들도 되게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일본 분들은 자기가 가진 감수성, 그리고 아이디어, 상상력 같은 것들이 다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런 일본 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면마저도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성운으로 볼 때도 뭐 이성들이 되게 좀 홀릭되기 좋은 면이라 하거든요. 쓸쓸하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는 거. 혼자 있어도 초라해 보이거나 하지 않고 강인해 보이는 면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원살 카드 나왔는데요. 원살 유니버설로 전환하면 다시 달 카드예요. 두 번 뜨네요.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과 다시 이어지는데 일본 분들 그냥 자기의 근원적인 감정, 나에게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감정이 고독, 우울, 외로움, 더 나아가서 불안, 망상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외로움의 시간을 그냥 일본 분들은 또 외로워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렇게 가만히 그냥 방방 뛰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극복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지식이라 그래요. 뭔가를 많이 알고 공부하고 머릿속에 채워넣고 그러니까 내 내면을 다져가는 시간들이 길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 박학다식, 굉장히 총명하다 이런 말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 박학다식함과 총명함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고통에서 얻었다. 나의 힘들었던 시간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원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좀 신비하게 느끼고 친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좀 멀찌감치 이방인처럼 떨어져서 벽을 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도 사람이 필요하고 외롭기는 한데 저 사람들하고 과연 내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일반 분들은 어딜 가든 항상 이 의심의 상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냥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호감을 보이면서 다가와도 그조차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항상 멀리서 관조하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 노는 거 멀리서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또 바라보고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 놓여있는 분들인데요. 이 관찰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분들이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응 같은 것을 온라인에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사람들한테 언급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 드러내고 일하는 사람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것까지는 부담스럽다면은 그냥 나의 활동명 아니면 내가 작업한 작업물 그런 거에 대해서라도 언급이 자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시면 좋겠다 라고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분들은 애초에 사람들하고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소통을 잘 못해요. 내가 힘들어요. 기가 많이 빨리고. 그치만 아예 사람하고 단절되면 그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딱 타협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나는 멀리서 봐야 돼요. 내가 굳이 거기에 끼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냥 또 내 얘기하네. 뭐 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네. 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조금 구경하는 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늘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 분들이 구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구설조차도 뭔가 인기, 그러니까 질투, 시기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네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 혈액형, 제가 혈액형 얘기를 하니까 제 혈액형 궁예하는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마저 맞추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혈액형인지는 이제 말을 안 할 거니까 댓글에 또 달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 혈액형이 저와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을 못하고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프로그래밍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리딩,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을 경사,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정체성,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특히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게 될 것이 다르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다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회원가입,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라 그동안 따로 말을 안 했는데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기도로 보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말 정말 별로 안 남았네요. 연말 안에 올릴 영상들이 아직 좀 더 있는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금방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수의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수의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있을 확실한 경사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우선 이번 분들은 그 손오공 드래곤볼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드래곤볼 뭐 7개를 모아야지 소원을 빌 수 있다 뭐 이런 설정인데 7개 맞나?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그 드래곤볼 처음에 하나를 모으고 이렇게 2개를 모으고 3개를 모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애초에 하나를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거든요. 뭔가 비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스스로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좀 태어난 것부터가 평범치는 않았다. 그냥 내 뭐 사주와 연관짓든 뭐든 그냥 내 삶 자체가 역경이 많았든 겪지 않아야 될 경험들 굳이 사람들은 모르는 걸 많이 알았건 그냥 내가 어딘가에 좀 걸쳐있는 사람 같다. 완전히 인간 세계에 발붙이기는 좀 힘든 종 같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교환 카드가 나왔거든요. 선구자의 정체성, 좀 인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활인업 느낌이 세게 드는데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포지션 이게 이번 분들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기본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 딴에는 그리고 또 쉽고 좀 당연한 얘기해줘도 거기서는 엄청 놀란다든지 진짜 그런 방법이 있었네.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네. 이러면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거 알아가는 그런 반응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뭐지? 이것도 모르나? 사람들은? 다 바본가? 내가 똑똑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게 평균인 것 같은데 이러고 자꾸 좀 어리둥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체 무슨 세계관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런 기분을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어로는 하하포스라 그러죠. 자기가 인기가 있어도 그거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어도 잘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분도 약간 그런 기질이 심하다. 왜냐면 자기한텐 날 때부터 이게 표준이었어서 사람들하고 그 표준값이 기준점이 안 맞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것도 삼각형 구도예요. 위에 꼭지점 하나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수평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울고불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만,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사람만 되게 평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는 감정과 경험적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한 명은. 여기서 위에 있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번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촉이 많이 발달된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외면해 오신 분들, 어떻게 이걸 사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번 분들의 어딜 경사가 포용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줘요. 연약한 에너지를 통솔하고 이끄는 강한 에너지가 지금 전착 카드, 어떤 기동력, 이동수에 대한 카드도 나왔어요. 무언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전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좋은 카드인데요. 왕자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이 전차 카드예요. 전쟁에 나갈 모든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즉 이번 분들은 이제 본인은 모를지라도 사실상 되게 많이 이미 준비가 된 사람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고민 상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나는 그냥 말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되게 엄청난 걸 얻어가는 표현을 한다고. 나한테 쉬운 거 남들한테 당연하지 않았다고. 이 점을 이용해서 지금껏 내가 무료로 어쩌면 자원봉사 해오던 거 그냥 돈 받고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늘 해오던 거, 주변 사람한테 늘 해주던 거, 이제는 외부에서 좀 더 낯선 사람들한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균형, 밸런스 이런 말도 언급이 됐는데요.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걷는 삶, 수행자의 삶, 어떻게 보면 좀 명상, 수련, 신앙, 종교, 그리고 이런 영적인 에너지, 지금 결국에는 다 같은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 평정을 지키는 게 곧 남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 왜냐면 내가 축이니까. 사람들 다 나를 지지하고 나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아까 드래곤볼도 얘기도 생각을 해보면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모으기 위해서 7개를 모으는 거잖아요. 하나는 좀 약하고 점점 하나씩 컬렉션을 모아 갈수록 내가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은 남들한테 받는 에너지보다 내가 모으는 에너지, 내 스스로 기를 충전하고 또 그걸로 외부에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크신 분들이래요. 그렇다면 이번 분들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에너지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내가 남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 남들이 나한테 그만큼 돌려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약간 교학 상장을 한다? 얘를 키움으로 인해서 나도 큰다. 그리고 작았던 애가 커짐으로 인해서 나한테 뭔가 또 은혜를 갚고, 이런 모습들이 좀 연상이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본인 자체가 선구자의, 인도자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대체 어디 있어? 라는 억울함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나는 맨날 그렇게 살아. 맨날 남 도와주면 살아. 근데 대체 나는 누가 도와줘? 난 누가 대체 나 이렇게 귀인처럼 끌어올려줘? 나는 언제 한번 엘리베이터 타봐? 이런 항상 억울함.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지만 그냥 사람한테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닿지 않는 하늘에 대고 나를 왜 대체 이렇게 창조를 하셨냐라고 좀 묻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이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매개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라 그러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그 중간다리. 신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인간 세계를 뒤흔들어 놔도 안 되는 거고,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중간에서 대신 해주는 게 영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약간 그런 중간다리 느낌이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사람들을 좋은 길로 뻗어나가게 해 줌으로 인해서 내 삶도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니까 못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느낌, 그냥 남만 도와주고 있는 느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분들이 그냥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나 살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번 분들의 삶이 이제 조금씩 또 변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환카드가 떴기 때문에 뭐 높은 시험, 전문직 되게 우대받는 그런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것들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전개가 좋다고 보이고, 승진이나 한번 점프하고 싶으신 분들, 뭐 연봉 올리거나 뭐 이직하거나 그것도 지금 되게 좋은 전개로 보여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카드가 상처, 사랑, 추억, 되게 좀 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떴어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이번 분들이 앞서 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신 이유에는 본인의 경험,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날 때부터 이제 평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했지만,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지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어요? 거기서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머리가 컸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이번 분들이 이렇게 조금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포용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런 위치에 먼저 놓여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거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 단계를. 그래서 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 해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인생의 그 해상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 같아요. 통찰력이라고 해야겠죠? 같은 상황에서도 대처 능력이 되게 좋고, 제가 이제 머리가 빨리 컸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눈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지, 그런 걸 되게 빨리 파악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뭔가 되게 꿈 같은 거 많이 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 자꾸만 미래와 관련된 것들을 계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고, 특히 주변 사람들에 관한 거 더 잘 보고.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다는 게 그거잖아요. 남들은 그냥 흑백으로 보는 거, 나는 컬러로 보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다채롭게 보니까 재밌기도 하겠지만 피곤하기도 하겠죠. 내 눈도 그냥 흑백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보고 싶은 것들까지 다 보이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조금 사람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보여서 사랑하기가 어렵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날 되게 사랑하는? 그렇게 많은 걸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단편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카드, 그리고 뭐 좋은 소식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뭐 연락 같은 거 받으시는 거,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점괘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한 어떤 시험이나 내가 자격을 통과해야 하는 거, 조금 높은 공식적인 제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좋은 점괘인데, 본질적으로 상처 치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좀 여러 번 했는데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소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드 3, 칼이 3개가 꽂혀 있어요. 더 이상 꽂힐 데 없을 정도로 다 막힌 거거든요, 가슴에. 근데 이게 칼이 뽑으면은 피가 확 튀는데 꼽아 놓으면은 피가 안 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빼지 말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처럼 지금 이번 분들의 가슴에는 칼이 박힌 채로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살아가고 계신 거다, 그런 상태였다. 근데 이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남도 치유하고 나도 치유하는 뭐 그런 일, 그러니까 남을 치유함으로써 나도 치유가 되거나, 나를 치유하는 건데 그게 남을 치유하는 일도 되거나, 그런 일로 성과를 보시거나, 뭔가 타인에게 집,
다시 돌아오고 싶은 정말 추억의 무언가로 작용되는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인 말인데 생각이 나는 거는 요새 Y2K라고 해가지고 옛날 2000년대 시대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때 입었던 뭐 옷이나 소품 같은 것들, 그리고 분위기 같은 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노래도 그렇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뭔가 좀 그리움을 남기고 항상 이제 돌아가고 싶은 곳, 항상 계속 다시 찾게 되는 곳, 이런 위치에 이번 분들이 있게 되신다는 말인데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이번 분들은 본인만의 집이 딱 있으셔야 되는 분들 같아요. 그걸 만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주거 공간, 내가 자고 먹고 생활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보고 교회에 가면 하느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오는 거는 이 콩디시니어 채널을 검색해서 오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기에 가면 이 사람이 있어. 딱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의 울타리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울타리를 가지고 거기로 자꾸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카드에서 그것으로 결국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게 사실 초대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오고 그냥 뭐 잘 떠들다가 돌아가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의 초대는 따지고 보면 메비우스의 띠예요. 사람들이 한 번 오면 중독이 돼가지고 또 와요. 계속 돌아와요.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빠지면은 계속 보잖아요. 하나만 보고 잘라 그랬는데 밤새 버리고 시리즈 다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일상생활 하면서 여운이 남아서 막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막 재밌다, 너 그거 봤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의 울타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번 분들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일회성 손님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무엇을 보여주든 또 무엇으로 존재하든 본질 자체가 타인에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위로를 전파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포용력과 위로, 이런 감정은 정말 말은 그냥 말뿐이야. 그걸로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분들은 크게 자신의 경제 생활과 연결이 돼 있는 분들 같아요. 남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안는 거, 품어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용기, 살아갈 삶에 제 인식을 주는 거. 지금 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최영장군 카드가 떴어요. 이게 남성 에너지 엄청 극대화된 카드거든요. 요소 자체도 불이고 남성성이 되게 강조되는 카드인데 이번 분들은 본인이 그냥 장군감이에요. 여성분들이어도 남성적인 기질, 성격 많으시거나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잘 살았겠구나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남자한테 더 의지하고 묻어가고 이렇게 한국의 고정적인 성 역할에 나를 내맡기고 싶어도 그게 본질적으로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나는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항상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그렇게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번 분들 비범하다, 뭐 주몽이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것처럼 탄생부터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의 꿈은 사실 원대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좋다고 하지만 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주제를 모른다?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자기의 꿈이 인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계 평화, 사람들의 행복, 그런 것은 만화 주인공에게나 나오는 거지만 이번 분들에게도 관련이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저음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을미 카드 나왔는데요. 을미를 유니버설 카드로 전환하면 컵을 든 여왕 카드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주변 상황에,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나만 생각하기 어렵죠. 자꾸 타인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흡수율이 되게 높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내 가족이 힘들다 그러고 나한테 힘든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힘들어요. 그냥 어쩌라고, 나한테 왜 저런 말 왜 하는 건데? 이렇게 짜증내면서 그냥 내 거 할 거 하고 이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이게 정말 싫고 나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내 스스로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이타적인 성품을 그냥 좀 장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사람, 또 뭔가 연민이 가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든 그냥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 위해 주게 되고 하는 것들. 지금 이 을미 카드에는 뭐 되게 헌신적인 거, 그리고 아까 말한 포용력과 연관이 있는 그런 품어주는 거, 모성애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없이 좀 자애로워요. 남들이 보는 을미는 특히나 더 그래요. 본인은 안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이 볼 땐 너무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왜 남들이 보는 걸 말하냐면 내가 보는 나하고 남들이 보는 나, 아까 하하포스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을미도 그걸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좀 자학적인 면이 있다거나 뭔가에 집착한다거나 쓸데없이 괴로워한다거나 사소한 것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내 스스로 충돌하고 이런 면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서 조금 정신병에 시달릴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들이 볼 때 나는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 어쩜 저렇게 자기 일을 착착 해나가고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정말 책임감도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닮고 싶은 사람, 동경심이 드는 사람, 그러니까 동경심과 존경심이 동시에 드는 사람,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가 나 힘든 걸 타인들한테 잘 티를 안 내고 그냥 어떻게든 나 혼자 해결해 보려는 면이 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밸런스, 중심 잡는 거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 또 한쪽으로 그렇게 나를 치우치게 하면서 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하면서까지 모든 걸 잘 해내려고 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번 분들이 좀 나사 몇 개 빠져있고 잘 못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생각할 때 이번엔 그냥 진짜 딱 평균만 했다, 중박이다 생각을 해도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잘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는 크게 가져도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닿게 되실 분들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그런 정체성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 혈액형, 제가 혈액형 얘기를 하니까 제 혈액형 궁예하는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마저 맞추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혈액형인지는 이제 말을 안 할 거니까 댓글에 또 달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 혈액형이 저와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을 못하고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프로그래밍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리딩,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을 경사,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정체성,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특히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게 될 것이 다르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다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회원가입,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라 그동안 따로 말을 안 했는데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기도로 보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말 정말 별로 안 남았네요. 연말 안에 올릴 영상들이 아직 좀 더 있는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금방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에게 있을 확실한 경사 무엇일까요? 사모분들 지금 카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숫자 1에 대한 카드가 2개 연달아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동, 변화를 뜻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조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처음 뭔가를 시작하는 거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걸음마를 떼는 순간 이제 마음 먹고 첫 단추를 끼운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상황들. 근데 일본 분들은 왜인지 좀 그런 순간들이 자주 되풀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 시작이 좀 잦은 사람, 뭔가를 하다가도 접고 새로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전환이 되게 빠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직이나 이동 같은 거 회사 내에서도 잦을 수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한 대 정착을 못하나, 왜 이렇게 끈기가 없나, 스스로는 그걸 또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에만 몰입해서 매진해서 그것만 보지 않고 되게 좀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저렇게 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다 하냐? 저렇게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하냐? 생각이 드는 것들도 사모분들은 그냥 생활처럼 이거 있다 저거 있다 그렇게 옮겨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의 축복이고 재앙이다, 양날의 검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운 면이 나한테는 안 좋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뭘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요. 하나를 끝까지 진짜 깊게 오랫동안 파기보다 조금 배우다가 또 다른 거 배우고 흥미가 떨어지면 그냥 관두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모분들이 그만큼 또 습득력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그리고 뭐 노력의 양이 있잖아요. 뭐 만 시간의 법칙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모분들은 좀 월반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금방 뛰어넘고 금방 배우고 익히고 습득력 자체, 흡수력이 빠르신 분들이어서 당연히 이제 조금만 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찾는 거죠. 이거를 스스로는 아까 말했듯이 끈기 부족이다, 뭐 역마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데, 아무튼 지금 사모분들에게 보이는 변화, 뭐 경사로도 이동수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나아가고 시작되는 흐름?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했듯이 사모분들은 좀 반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남들한테는 되게 좋은 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자기는 난 너무 이래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모분들한테 다가오는 좋은 소식을 사모분들은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위기라고 생각한다든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내 일상성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벌던 수입이 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줄어든 거죠. 하던 일이 몇 개 끊겼다거나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걔네들하고 멀어졌다거나, 이렇게 있던 게 정리되는 hun,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좀 빠져나가고 내 손아귀에 쥔 게 적어지는 그런 기분들, 이거를 사모분들이 난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그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소식에 대한 카드 나오면서 까치 얘기가 나오는데, 까치는 그거잖아요. 뭐 은혜 갚는 까치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받은 만큼 뭘 갖고 물고서 돌아오는 그런 새잖아요. 근데 까치가 이렇게 돌아올 때 얘가 어쨌건 그 집을 찾아서 방향을 찾아서 올 텐데 그 집이 이사를 갔거나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복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모분들한테 전해지는 의미가 그거예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받을 거 아니냐. 네가 이제 뿌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더 좋은 소득이 오고 있는데 이제 M&A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이 집착이라는 말도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뭔가에 되게 오랜 시간 집착하고, 사실 그건 정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도 그렇게 집착을 하고 매달리고 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다다라서야 그게 정말 의미가 없던 거였구나, 이제 새롭게 다른 물로 나아가자, 깨끗한 물로 가자, 더 큰 물로 가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분들은 제가 이제 전환이 빠르다, 다재다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 선택지가 다양해요. 이런 말도 제가 뭐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담할 때나 뭐 다른 때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 하나 말고는 다른 거 못하는 사람?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목을 매기도 해요. 그냥 자기 욕심, 뭐 명예욕, 인정욕구 이런 거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겠죠. 근데 사모분들도 사실 지금의 이 깨달음은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고 빵도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고 케이크도 없으면 오트밀을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나 왜 이렇게 밥에 집착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에게 많은 재료가 있었는데 왜 나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지?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두 번째 했던 완즈 1번 뭔가 새 땅에서 기운을 퍼뜨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강한 힘을 말해줘요. 그 사모분들 아예 그냥 주거지 자체 생활 공간이나 뭐 작업 공간 자체를 옮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살려고 생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공간성 하나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매매 문제라든지 혹은 아예 좀 해외로 나가시려고 하거나 뭐 학업을 이으시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 다 되게 좋은 점괘로 보이는데요. 또 재시작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모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약간 미련 있게 접어놨던 거 있잖아요. 다 끝을 못 맺었다든지 뭐 대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원 간다 이런 식으로 제2의 임학이 시작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네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컵 4번 카드도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했던 말들하고 딱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 뭔가 새로운 전환점, 돌파구를 찾게 되는 상태. 근데 보통은 이게 번아웃 기간에 오잖아요. 너무 많이 힘들고 달렸을 때, 지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할 기운이 없어 이럴 때 꼬꾸러지는 건데 사모분들은 이 주기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감정을 다 느껴버리기 때문에 재미없어. 어디로 가야 돼? 이 감정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양날의 검이다, 스펀지다, 집중력이 좋다 얘기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카드가 강조를 해주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그냥 이 상태에 놓여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번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인생은 항상 지루했어. 남들이 볼 땐 재밌어 보이겠지만 난 너무 지루했어. 이제는 정말 흥미로운 뭔가 큰 사건 하나 만들고 싶어.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하시는 단계 같은데 또 카드에서 이제 사모분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먹고 그래 해보자. 나한테 지금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우시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머리가 비상한 면도 있어요. 많아요. 그치만 그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조금 약한 거죠. 근데 그 지구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모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변 사람을 잘 고르는 거였을 텐데요. 지금 카드에서 그거에 대한 또 좋은 얘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컵 3번 카드가 나왔는데 함께 힘을 합심해서 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뭐 조력자, 나만의 패밀리, 패거리 그런 느낌인데 사모분들과 합이 맞는 사람들, 그 사모분들을 좀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울타리가 생기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또 사모분들이 목표를 향해 쭉 갈 수 있는 그 유지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사모분들에게 도착할 좋은 소식, 경사에 관한 거를 조금 큰 분야,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그것은 천천히 쌓아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천천히 도착하는 소식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것도 몇 작품을 쓰고 계속 이렇게 출간을 해야 인지도가 생기는 것처럼 또 한 작품이 잘 되면 다른 것들, 이전의 것들도 별로 인기를 못 얻었다가 다 팔리듯이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되고 목표를 길게 잡는 게 좋은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쌓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모분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뭐 처음에 너무 잘 돼버리는 게 오히려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얘 처음만큼 못하네? 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안 좋게 돌아와서
3번분들이 더 슬럼프를 겪기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좀 느린 것 같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 그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이다 라고 또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또 3번분들의 그동안의 답답함, 어떤 불만족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수확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 빨리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크게 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 이벤트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뭐 사람마다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말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나이가 나중에 먹으면서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웬만하면 어릴 때 그냥 성공하고 싶다. 어린 천재란 소리 좀 듣고 싶다. 이런 좀 야망이 있으셨던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더 그만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를 혹사할 수 있을 만큼은 혹사하면서 지내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모분들 제가 아까 막 인정욕구, 집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거는 뭐 카드에서 강조된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다가 얘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카드 나온 거에서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let go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보내줘야 될 거, 나에게 놓아줘야 될 것들, 인정 욕구, 집착,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나는 현재에 있다. 지금 나의 시간, 나의 것은 현재뿐이다. 이런 의미를 또 강조를 해주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마음의 심상을 편안하게 해서. 근데 이 카드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세상과의 분리, 어떻게 보면 좀 단절의 의미를 갖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사람들의 흐름, 사람들의 시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수양 능력이 되게 높이 함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려고 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설계한 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선 분노, 그리고 집착, 사실 이런 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이유는 내가 계획했던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 꼭 필수적이지만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밥을 먹지 않으면 빵을 먹으면 되고 케이크를 먹으면 되고 오트밀을 먹으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일이 3번분들한테는 3번 얘는 이거밖에 못해. 이거라도 하고 살아야 돼.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 될걸? 이거라도 시켜줘야 될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좀 멀리서 또 3번이란 사람을 다 읽어내는 사람, 뭐 그런 존재의 눈으로 볼 때는 3번은 저거 말고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많을 텐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왜 저 능력을 저기서나 낭비를 하고 있지? 왜 아직도 큰 그림을 못 보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과의 분리, 단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 기준을 좀 이렇게 다르게 둬야 한다는 그런 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마법을 부려라, 당신만의 천국을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들을 또 카드가 해주는데요. 재미없는 거 억지로 재밌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짜 재밌는 거 해라. 뭐 그런 말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전환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재시작. 예전에 미련 뒀던 거 다시 이어가거나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제2의 삶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 사모분들은 또 이런 말도 얘기가 되는데요. 조금씩만 바꿔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예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글 쓰는 걸로 비유를 했으니까 뭐 책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다시 비유를 하면은 그냥 뭐 퓨전물을 현대물로 바꿔본다든지 이성 로맨스를 동성 로맨스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원형은 그대로 놓고 조금씩만 바꾸는 거, 장르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되게 잘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맡거나 뭐 아이템을 키워보는 거 다 적용이 돼요. 똑같은 문제예요. 어떤 분야에서든 어디서부터 또 백지에서 시작을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놨던 거 좀 뒤져가지고 살짝살짝씩 그냥 재조립하고 리뉴얼 한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된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계획 카드 나왔는데요. 계획 발음이 좀 어렵죠. 계획은 그러니까 컵
10번 카드인데 유니버셜로 치환을 하면요. 컵 10번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평화롭고 막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느낌의 그런 카드예요. 근데 그 무지개 역할을 하는 게 컵이죠.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아주 큰 공을 쏘아 올리는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제가 언뜻 말을 했지만 그 아이디어 떡잎이 크신 분들 같은데요. 개해는 천수성이라고 해서 되게 총명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말해줘요. 제가 계속 사모분들한테 빠르다고 그랬죠. 월반하고 앞서가고 빨리 종지 못 찍기 때문에 더 금방 지루해진다 이런 말들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상황이나 고민 상황이 있어서도 해답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특히 남의 일일수록 더 빨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답을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것도 되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도 뭔가 해외운, 이동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해주고, 머리가 좋지만 언뜻 보면 좀 괴짜스러운 사람이어서 자신의 탑을 자신이 쌓는다. 결국에 자기가 가려는 길로 가게 된다. 고집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 고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모분들이 한번 좋아한 거는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재밌는 거, 재미없는 거 억지로 이렇게 재밌는 척하며 지내지 말고 진짜 재밌는 거 하라고, 사모분들이 정말 끌리는 거 그거 생각해보라고 말을 했는데 분명 있을 거거든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거. 오래도록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났어도 내가 질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앞으로도 나랑 계속 함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결국 그것에 대한 고집으로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은 앞서 말했듯이 천천히 지어질지언정 아주 단단하고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 혈액형, 제가 혈액형 얘기를 하니까 제 혈액형 궁예하는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마저 맞추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혈액형인지는 이제 말을 안 할 거니까 댓글에 또 달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 혈액형이 저와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을 못하고 부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프로그래밍 되기도 하니까. 오늘 리딩, 여러분들에게 있을 경사,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정체성, 본질에 대한 얘기를 특히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게 될 것이 다르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다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회원가입,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라 그동안 따로 말을 안 했는데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기도로 보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말 정말 별로 안 남았네요. 연말 안에 올릴 영상들이 아직 좀 더 있는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금방 또 만나요. 안녕.